부산 시민공원 백산홀에 설치된 부산권 광역 백신 접종센터가 10일 문을 열었습니다. 광역 접종센터는 1시간에 80명, 하루 최대 600명의 접종이 가능하며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서구의 병원과 감천항 그리고 공동 어시장발 연쇄 감염이 계속되면서 관련 확진자가 모두 46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산시는 이들 지역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곳인 만큼 감염 연관성과 추가 확산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LG헬로비전이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우리 지역의 관심 키워드를 살펴봤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부산에서는 코로나와 인공지능 그리고 아파트가 주요 이슈 키워드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가 올해 부산 청춘 드림카 사업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강서와 기장 지역, 중소 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지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접종도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부산 진구에서는 부산 시민공원에 설치된 백신 접종센터에서 접종이 이루어지는데요. 10일 접종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김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권 광역 백신 종합센터입니다. 예진실과 접종실, 대기실을 비롯해 보안 대책까지 모두 마련됐습니다. 또 영하 70도 이하로 코로나19 백신을 보관하는 냉동고는 이상 없이 가동 중입니다. 이곳 센터에서는 다음 달 1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먼저 65세 이상 고령자가 대상입니다. 1시간에 80명, 하루 최대 600명까지 접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의사 4명과 간호사 8명 등 의료 인력이 확보됐습니다. 접종하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한 설명과 또 애진과 또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 관찰한 후에 해서 시민들이 정말 걱정 없이 접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접수에서 예진, 접종까지 10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작용에 대비해 별도 장소에서 최대 20분쯤 대기해야 합니다. 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119 구급차 2대가 상시 대기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전시회와 작은 음악회 등 문화 공연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안심하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접종하실 수 있도록 부산진구는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 여러분께서 접종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겁니다. 저희가 안전하게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역 백신 접종센터에서의 일반 시민 접종은 오는 7월부터 시작됩니다. 부산진구는 우선 접종 대상자를 포함해 전체 구민의 80%, 최대 29만 명까지 접종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서구의 병원과 감천항 그리고 공동 어시장발 연쇄 감염이 계속되면서 관련 확진자가 총 46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동일 집단 격리 중인 326 부산병원에서 환자 1명과 보호자의 지인 2명, 울산에 거주하는 직원 가족 2명이 추가 확진돼 총 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산 공동 어시장에서도 조합원과 임시조합원의 가족과 접촉자 2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총 15명입니다. 서구 감천항 항운노조에서도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확진자는 16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곳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동 어시장 관련해서는 지금 조합원분들은 거의 지금 검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임시조합원분들의 경우에는 검사 여부가 파악 중인 분이 있어서 혹시라도 검사 받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검사 받으시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민공원 예방접종센터가 개소한 가운데 본격적인 예방접종이 시행되기 전까지 센터는 모의 훈련 장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현재 1분기 백신 접종률이 59.8%로 절반을 넘겼는데요. 부산시는 추후 접종 계획에 대해 2분기에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한방병원, 치과병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접종이 실시되며 3분기에는 이 이외의 시민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 초등학생과 중학생 사교육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부산의 사교육 참여율은 66.9%로 나타났고
사교육에 쓰이는 비용은 월 평균 40만 5천 원이었습니다. 지난해보다 7%포인트가량 줄어들었고 주당 참여 시간도 5.3시간에서 1.2시간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은 0.1시간 늘었고 참여율도 0.3%가량 올라 코로나19 전후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평균 소득 수준을 조사해보니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지출이 최대 5배가 차이 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차지한 가운데 부산은 7대 광역시 중 대전에 이어 5위를 보였습니다. 네, 이제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예비 후보들마다 민심 잡기에 한창인데요. 주요 정당 후보들의 공약과 각오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를 차선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정권교체의 관문이 되는 선거인 동시에 부산을 살리는 선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혁신을 위해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며 부산시장 선거를 치르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부산 시민들이 누가 부산시장이 되어야 부산에 새로운 물꼬를 틀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안목과 역량을 판단하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 후보는 10일 9호 공약으로 디지털 혁신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과 디지털 밸리 조성, 디지털 융복합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미래 성장을 위한 신성장 동력 중 하나로 게임 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우겠다는 의지입니다. 산업 관련된 인재라든지 새로운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게임 융복합센터 또는 R&D 센터 같은 것을 센텀 지구에 좀 만들어야 된다는 공약을 한 것이죠. 또 청년이 떠나지 않고 기업이 돌아올 수 있는 도시의 경제 기반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과학과 산업과 또 새로운 창업 사이에 이 네트워크를 제대로 만드는 것, 그리고 또 그 기반이 되는 이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서 AI와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특히 산학협력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해내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부산의 대표적인 혁신 인프라로 꼽히는 가덕 신공항과 북항, 에코델타 시티의 개발에 힘을 쏟을 계획도 밝혔습니다. 또 미래 기술을 선체해 미래로 향하는 선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어반루프의 건설을 공약으로 내놨는데, 가덕도에서 기장까지 15분 내 오고 갈 수 있는 부산형 15분 도시 조성이 핵심입니다. 30일이 채 남지 않은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중앙당 차원의 총력 지원 아래 부산 선대위를 확장해 구성하는 등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와의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진보당 노정현 예비후보는 최근 민주노총의 지지 후보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 해고와 불평등 그리고 비정규직 없는 부산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후보는 10일 오전 민주노총 지지 후보 확정과 4.7 보궐선거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총 지지 후보라는 이름을 무겁게 여긴다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선거 과정의 쟁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노동자가 주인인 부산을 만들기 위한 공약을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희 LG헬로비전이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우리 지역 관심 키워드를 살펴보는 빅데이터로 보는 지역 이슈 시간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언론에 보도된 부산 지역의 주요 키워드는 무엇인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내 부산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키워드는 역시나 코로나입니다. 하지만 코로나와 연관된 키워드는 불과 몇 달 전과 비교해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과거에는 확진자 동선이나 주요 집단 감염 사례가 연관해서 떠올랐다면 최근에는 백신 접종 관련 내용이 시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치료 전담 의료진에게 공급된 화이자 백신도 보이고 1차 접종이 이루어지는 병원과 대상자인 간호사 등의 키워드도 있습니다. 근육통 등 백신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반응도 눈에 띄네요. 지난달 26일 첫 접종이 시작된 이후 12일가량이 지났는데요. 부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3만 7천 명을 향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상황과 관련해서 부산시 브리핑 들어보시죠. 그리고 일반인의 하반기 접종 관련해서는 일단 당초에 질병청에서 연초에 이야기했던 내용은 2분기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그리고 병의원을 제외한 그 일반 의원, 한방병원 그리고 그 치과병원의 의료진들이 2분기 대상입니다. 그리고 3분기에는 이제 일반인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인공지능입니다. 저도 인공지능 기술로 탄생한 LG 헬로비전 AI 아나운서인데요. 이러한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등 곳곳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를 도입하고 이를 홍보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인공지능 119 신고 접수 시스템을 개발해 시범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고 부산교육청도 초중고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해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해운대구에서는 해운대 그린시티 지하공동구에 인공지능 안전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등 인공지능이 일상 속에 한 발 더 다가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아파트입니다. 소방 관련 단어들이 보이는데 10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나 70대 주민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연관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마린시티라는 키워드도 눈에 띕니다. 마린시티의 한 아파트에서 부정 청약 문제가 불거진 데 더해 위법 행위를 몰랐던 주민들이 내쫓길 위기에 처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거센 논란이 일었고 부산은 물론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잔금 내고 등기 치고 거기다가 지등록세 내고 재산세 납부까지 다 했는데 왜 우리가 취소를 당해야 합니까? 정당하게 가격을 주고 매수한 집을 왜 뺏어갑니까? 아무 잘못도 없이. 부산시민공원 키워드도 주목됩니다. 최근 부산시민공원 북문 인근 국제아트센터 공사 현장 표어가 여성 비하와 노동자 사고 책임 전가라는 논란을 빚으며 비난을 샀습니다. 이 표어는 논란이 불거진 직후 해당 공사장에서 철거됐다고 하는데요. 같은 문구의 표어가 과거 대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도 사용됐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산시민공원이 아파트 연관 검색어로 떠올랐습니다. 빅데이터로 알아본 최근 일주일간 부산 주요 이슈였습니다. 부산시가 강서구와 기장군에 있는 중소 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들에게 전기차 임차료를 지원하는 부산 청춘 드림카 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도심에서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이 상대적으로 불편한 강서구와 기장군 소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출퇴근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산업단지 지역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년 동안 330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모두 70명으로 다음 달 9일까지 1차 참여자 35명을 모집해 전기차 월 임차료 중 42만 2천 원을 부산시가 2년 동안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 일자리 정보망 공고문을 참고하면 됩니다. 금정구에서 올해 어린이 청소년 의회에서 활동할 어린이 청소년 의원 40명을 모집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의원이 되면 오는 12월까지 9개월 동안 모의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정기회의, 상임위원회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금정구는 이번 활동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함과 동시에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여 대상은 금정구에 거주하거나 금정구 소재 학교에 다니는 12세 이상 19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금정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